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본동 파인애플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 첫 번째 대구 귀신 아파트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 오늘 또 해주실 이야기들은 그때 말씀해주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네, 여보세요? 파인애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그때 침대에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 친구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는데 네. 그 뒤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세요? 일단은 오늘 제보드릴 얘기는 좀 많이 오래됐긴 했는데 강원도 삼척에 저희 할머니가 계세요. 예. 거기 집에 있을 때도 좀 이상한 일을 몇 번 겪었던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에서는 제 사촌동생이 나오게 되는데 사촌동생이 그 이상한 걸 본 장본인이어가지고 아까 물어보면서 좀 겨우 완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 당시 할머니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본동 파인애플이에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니까 한 2006년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름방학 때 친척분들 따라서 할머니 댁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친척분들 따라갔으니까 사촌동생도 따라갔는데 사촌동생이 저보다 4살 어려요. 제가 6학년이고 저보다 4살 어리니까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좀 꼬꼬마들끼리 좀 잘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할머니 집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마을이 전체적으로 내르막길로 해가지고 도로가 좀 나 있고요. 양옆으로 집이 좀 나 있는 형태예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기준이어서 그렸고요. 이 오른쪽 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은 선착장이 있어요. 내려가서 물놀이 할 곳도 있고 좀 아주 좋은 곳이에요. 물론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는 좀 지옥이 펼쳐지긴 하는데 정말 그 내르막 경사가 높아서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선착장에는 마을 전체가 버릴 수 있는 쓰레기차 뒤에 적재함 아시죠? 그게 통째로 놓여 있고 쓰레기를 버리려면은 선착장까지 내려갔어야 됐었어요. 일단은 그런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강원도 삼척을 출발해서 도착을 하고 나니까 바로 저녁 먹을 시간이어서 저녁을 먹고 나서 그때는 모기향 피워놓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사촌동생을 불러가지고 제가 그냥 밖에 나가서 놀자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시골이잖아요. 저녁 8시, 9시쯤 됐는데도 엄청 어두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놀자고 했으니까 동생이 알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할머니 집 앞에 도로로 나가서 막 뛰어놀고 돌 던지고 나뭇가지 가지고 놀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림에 보시면 건너편 집 보이시잖아요. 거기에도 집이 있는데 사촌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시끄럽게 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촌동생이 저보고 형 조금만 조용히 조금만 조용히 형 조금만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뭐야? 예. 보통은 제가 시끄러워서 동생한테 야 조용히 놀자 조용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인데 그날따라서 이제 유독 동생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왜 자꾸 나한테 조용하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기 그림의 건너편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가리키면서 저기 할머니 나와 계시니까 우리 조용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녁 시간이고 할머니가 저희가 시끄러우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기 우리 왼쪽 길로 쭉 올라가서 놀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그림이 저희 건너편 집 정면으로 봤을 때의 그림인데 위에 가서 놀자 하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저희가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위에서 그냥 막 아무거나 하고 놀고 뭐하고 놀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뭇가지 들고 막 이래 놀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가려고 다시 길을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할머니 집 있고 들어가기 전에 또 건너편 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저는 신발 벗고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형 아직도 쳐다보고 계시고 빨리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할머니 아직 나와 계시구나 황급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는 목욕하고 나서 잘 준비하고 그냥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동생이 갑자기 뜬금없이 누워가지고 막 무슨 뭐 노래 비스무리한 거 부르다가
하회탈 할머니 아직 남아있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하회탈 할머니? 네.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뭔 하회탈 할머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하니까 할머니가 아까 나와 있는 할머니가 하회탈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한데 동생이 누워가지고 천장 보면서 저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팔을 막 휘적휘적거리면서 눈이 위 아래로 돼가지고 이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예. 근데 거기서 저는 뭔가 이상해가지고 할머니가 하회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응 근데 웃는 것도 그렇고 살도 갈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서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할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야 너는 근데 그 할머니 보고도 안 무서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서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겁을 좀 상실했나 봐요. 갑자기 모험심이 발동해가지고 아이고. 야 우리 저기 다시 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른들도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진짜? 라고 해서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다시 앞에 나가보자. 할머니 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 근데 그 할머니 아직도 서 있을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그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나 혼날 것 같아. 나 나가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야 괜찮아. 야 갔다가 그냥 멀리서 보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오면 되지.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동생이랑 슬쩍 밖에 나가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문을 딱 열어도 건너편 집이 보여요. 근데 제가 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아무것도 없네 나와봐 이러고 제가 동생을 끌어당기면서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동생은 힘을 막 엄청 주고 아니 나는 그냥 여기서 형 가는 것만 볼게. 형 밤이라 무서워 형. 나 그냥 형 이렇게 있는 것만 볼게. 내 멀리서 보고 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천천히 가볼 테니까 너가 좀 봐줘라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 가볼 테니까 뭐 있으면은 너가 소리 질러 라고 하고 저는 건너편 집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제가 속으로 무서운 상상을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오르막길 보였을 텐데 거기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섭다 못 가겠다 하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그냥 할머니 집 문 입구에서 이렇게 원래 사촌동생이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치사한 놈이 무섭다고 자기가 혼자 먼저 들어갔네 하면서 제가 신발 벗고 방으로 확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야 너 무섭다고 그렇게 먼저 들어가기 있냐 말도 끝나기 전에 형 아직도 서 계시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굳어버린 거예요. 저는 근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냥 방 안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여기에서 조금만 더 밖에 나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그냥 무서우니까 불 켜고 자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 켜가지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고모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야 너네 잘 거면 불 끄고 자 이러고 그냥 불 꺼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큰일 났다 동생이랑 저랑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냥 잠든 거예요. 예. 그대로 기절을 하고 그렇게 강원도 여행 첫날은 지나갑니다. 네. 첫날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아침에 아침 먹고 나서 씻고 밑에 선착장에 물놀이 하러 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제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이니까 당연히 뭐 화나니까 저랑 동생이 바로 건너편 집에 그냥 망설임없이 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집만 덩그러니 있고. 그래가지고 저랑 동생은 에이 겁쟁이 니 때문에 에이 하고 그냥 물놀이 하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놀고 나서 점심도 밑에서 먹고 실컷 놀고 어느새 또 시간이 오후 4, 5시 정도 되니까 이제 친척들이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이제 정리하고 저녁 먹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녁을 또 먹고 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때도 시간이 한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랑 동생 보고 어른들이 야 너네 둘이 여기 짐 쓰레기 있는 거 이거 검은 봉다리 2개 가지고 가가지고 선착장으로 가가지고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하다가 저랑 동생이랑 그냥 빨리 내려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선착장으로 쭉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선착장에는 쓰레기차 적재한 부분 뒷부분 있잖아요. 예. 그처럼 생긴 철통이 엄청난 큰 철통이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키가 작았으니까 봉지를 위로 이렇게 던져서 꼬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먼저 선수 쳐서 던졌어요. 얼차 하면서 던지고 그 다음에 동생이 던질 차례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르막길 올라갈 생각밖에 없어서 던지자마자 그냥 바로 오르막길 쪽으로 계속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러면 동생을 등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동생이 자꾸 뒤에서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가 떨어지고 봉투를 못 넣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뒤돌았어요. 야, 너 빨리 좀 넣어봐. 빨리 올라가야 돼.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보면서. 근데 동생이 계속 못 넣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동생이 형, 나 자꾸 우리 적재함 위쪽에 쓰레기 봉투 아슬아슬하게 걸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위에 까만 봉지가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올라가 있는 봉지 보면서 야, 너 진짜 빨리 좀 하는데 제가 순간 라고 생각했어요. 동생은 쓰레기 봉지를 못 넣어서 올렸다가 놓치고 떨어뜨리고 있는데 근데 저 위에 검은 색깔 뭐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뭐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야,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동생 쪽으로 뛰어가가지고 야, 그냥 내가 던질게 하고 쓰레기 봉투 뺏어가지고 그냥 위에도 안 보고 그냥 던지고 바로 그냥 동생 손 잡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살짝 뒤돌아서 보니까 쓰레기 적재함 위에 걸쳐져 있던 그 검은색 형태가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동생은 계속 던져서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던지고 있는데 저기 위에 걸쳐져서 안 떨어진다 해서 적재함을 보니까 검은 색깔이 얹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동생은 계속 쓰레기 던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봉투가 2개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서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뛰어갔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서 급하게 할머니 집 올라가가지고 방안을 피신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다음에 또 들고 다시 다음날이 됐어요. 다시 다음날이 돼가지고 이때는 그냥 물놀이도 귀찮은 거예요. 물놀이도 귀찮고 그냥 TV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자꾸 심심하다고 또 나가자고 보채가지고 그래 그냥 나가자 그래 나가서 놀자 그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건너편 집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건너편 집은 낮에는 안 무서우니까 그냥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처마 쪽에 말벌집처럼 보이는 큰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보고 야, 우리 저기 벌집 같은데 저기 구경 가자 라고 얘기해가지고 딱 갔는데 동생이 나는 벌 무서워서 그냥 멀리서 구경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알았다 하고 다시 건너편 집에 올라가게 돼요. 그때는 이상하게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너편 집에 올라가서 집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봤는데 우측 처마 밑에 붙은 벌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 이렇게 큰 말벌집 있으면 그때 그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하면서 가까이 가보다가 집 문이 여닫이 이렇게 옆으로 여는 문이에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보자마자 굳었어요, 제가. 거기 빈집인 거예요. 안에 물건들이 다 쓰러져 있고 누가 봐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제가 너무 소름이 돋고 그때 제가 발이 잘 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그때 있었어요. 처음으로 느꼈는데 살짝 신발 밑창에 자석을 단 느낌이랄까? 제가 여기에서 시선은 계속 열려있는 완전 난장판인 집안이 계속 시선이 안 떨어지는데 네. 벌들이 옆에서 웅거리는데도 제가 발이 안 떨어져서 시선이 거기 고정된 상태로 여기서 빨리 가야겠다. 가야 되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왜 자꾸 저 집안이 눈에 왜 계속 들어오지? 왜 그러지?
집안에서 누가 얼굴 빼꼼 내밀기라도 하면 어쩌지? 아, 그 하회딸 할머니 나오면 어쩌지? 막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동생이 형 뭐해?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야 저기 벌집바 엄청 크다 라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내가 몇 번 불렀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집으로 다시 건너가가지고 야 근데 너 어제 할머니 봤다고 했잖아 라고 하니까 나 봤지 형. 근데 저기 빈집이야 사람 아무도 안 살던데? 라고 하니까 동생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면서 고모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동생 놀렸다고 좀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 댁에서 여행하는 게 하루 남았었는데 저희는 그때 그냥 집에 꼼짝없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 대충 지금 커서 들었을 때는 빈집이 된 지 오래됐었던 시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동생한테 기업 곱씹다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동생한테 그때 당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지금 커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 설명 진짜 잘하시네. 와, 상상이 너무 잘 돼요.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귀족님들이랑 돌비님한테 전달을 드릴까 고민을 계속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림도 직접 준비하신 걸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리고 있는데 그림판으로. 야, 이건 화가지 이 정도면 그림판으로 이 정도 그리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제가 준비한 두 번째가 또 있는데 우선은 제가 직업군인 출신이어서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었어요. 근데 여기 귀족분들 중에서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별로 각자 다 괴담들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되게 그런 거 흥미있게 듣는 사람으로서 부대별로 바깥을 지키는 초소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군대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게끔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최고네.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최고예요. 그 부대를 지키는 초소가 다 테두리 쪽에 있는데 저는 항상 군 생활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여기는 초소만 지어놓고 왜 여기에는 근무를 안 들어갈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초소를 보고 나서 제가 또 역으로 팠어요. 이거를 언제부터 근무를 안 썼고 네. 여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하다 보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그 부대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사님도 계시고, 그죠? 예. 원사님도 계시고 뭐 행보관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배들을 수소문하다가 왜 여기에서 근무를 안 서게 됐는지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계초소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할머니 집 보여드렸던 것처럼 똑같거든요. 할머니 집 위치, 그 다음에 건너편 집 위치 이렇게 있고 가운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초소, B초소가 있는데 사이에 길이 나 있고 입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초소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근무를 섰었는데 옛날 군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는 진짜 기강이 엄청나게 빡셌었기 때문에 사실 상병이랑 이등병이 근무를 같이 들어가면은 이등병 같은 경우는 사실 미동도 못 하잖아요. 조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김이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병이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엄청 오는 날에 근무를 새벽 1시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네. A초소에는 김이병이 있고 그 다음에 B초소는 이상병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대요. 근무를 할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상병 같은 경우는 군생활을 한 지 좀 기간이 됐으니까 네.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대요. 근데 이등병은 앉을 수가 없었고요. 이등병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등병이 상병을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상병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상병이 근무를 한 30분 서다가 야 누구 오면은 나 좀 깨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의자에 기대서 그냥 잤대요. 근데 혹시 몰라요. 이게 자는 척하면서 조금 풀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 내가 자는 줄 알았지? 나 안 잔다 뭐 이러면서 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갈굴까봐.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병을 계속 응시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잠이 너무 왔대요, 갑자기.
그래서 상병을 계속 보면서 눈이 계속 감겼다는 거예요. 쭉 계속 감기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서서 졸 수 있는 거 다들 알죠? 서서 졸았대요. 서서 졸면서 이렇게, 아, 나 졸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상병이 앉아서 자는 모습을 계속 눈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벽에 기댄 채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몇 분 있다가 큰일 났다 하고 눈을 딱 떴대요. 근데 앉아있던 상병님이 벽 쪽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나 좋은 거 걸렸구나. 나 진짜 큰일 났다. 근무 시간을 보니까 한 40분가량이 남았어요. 근데 계속 건너편 초소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 시선 15도 위로 해가지고 눈 안 마주치려고 계속 정면을 봤대요. 근데 그 상병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상병도 미동도 없이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진짜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선임이구나, 무서운 선배구나 생각하고 그냥 자기도 계속 더 이렇게 바짝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눈알을 굴려서 그 상병을 봤는데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그럴까? 하고 나서 그냥 위를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야 김이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을 딱 봤는데 이상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병님 하고 초소를 봤는데 초소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김이병이 그대로 기절을 했던 사건이 있었대요. 오, 예. 근데 그 이상병이 제가 찾아갔던 부사관 선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부사관 선배한테 들을 수 있었던 얘기였고 그때는 그 김이병이 기절을 한 채로 의무대를 갔는데 그때부터 후문초소가 그냥 폐쇄가 됐대요. 그냥 저렇게 그림처럼 고개를 빼꼼 내밀고 30분 동안 미동도 없었대요. 근데 이등병은 또 나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건 진짜 무서운 기계 같은 사람이다 했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대뜸 야 김이병 뭐야 너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이러는데 정면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알고 보니까 상병님은 화장실에 갔다 온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 이야기가 퍼지겠죠? 퍼지다 보면은 그 초소에서 근무를 서기 굉장히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대부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폐쇄된 초소가 진짜 있어요. 귀신이 나와서 진짜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군대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귀신이 나오건 뭐건 원래 이런 거 신경 잘 안 쓰는 FM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조직인데 귀신이 너무 나오니까 그 초소를 폐쇄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네. 초소는 함부로 없앨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맞죠. 이상한 현상이 나오면 함부로 못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치한 상태로 근무만 투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대에서 근무가 투입이 안 된 초소가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네. 이 얘기는 참 이상한 게 이거는 어디 초소냐면 네. 위병소예요. 아, 위병소 입구네요. 입구. 예, 부대 입구예요. A 초소, B 초소가 있는데 이건 웃긴 게 제가 이 부대 전입 왔을 때 A, B 초소가 있으면은 한쪽당 한 명씩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제가 이상하게 전입 왔을 때는 B 초소에서 2명이 서고 있었어요. A 초소는 그럼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참 특이한 곳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군 생활을 할 만큼 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나도록 하고 갑자기 또 이제 제가 역으로 막 이렇게 파기 시작했잖아요. 그 후문초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팠었고 그 다음에 위병초소도 이제 점점 하게 됐어요. 이거는 근데 왜 A초소는 왜 안 서는 건가요? 여기 정면을 보니까 경계를 할 때 뭐 시야를 가리거나 이런 장애물도 없고 그렇다고 이 초소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들으니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리얼하셔가지고 일단은 믿긴 믿었는데 초소에 근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근무를 들어갈 때 2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2명이 들어갈 때 1명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인솔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솔을 해주는 사람, 근무 투입 들어간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투입시키고 1명은 근무 철수하시는 분들이랑 복귀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3명 이렇게 복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투입할 때 되면은 A초소, B초소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있던 사람들이 어차피 다 B초소로 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근데 왜 자꾸 A초소, B초소 이렇게 있는데 다 B초소로 몰아서 근무를 설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A초소에만 이렇게 있으면 이건 진짜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투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A초소에 아무도 한 명도 안 들어가고 B초소에도 만 2명이 이렇게 몰아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듣는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A초소에서 뭐 헛것 보고 이랬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A초소랑 B초소 한 명씩 들어가면은 그 인솔하는 사람한테 이상이 생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근무를 투입하던 때니까 이제 인솔하는 사람 시점으로 가게 돼요. 네. 그때는 새벽 3시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A랑 B랑 근무 투입을 시켜야 되니까 얼른 빨리 해가지고 내려가자 하고 그때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래서 좌측에 A가 있고 우측에 B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근무했으니까 내일 잘 수 있겠지? 하면서 뭐 그냥 이상한 망상 생각하면서 바닥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 부대 내리막길은 가로등이 하나씩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뭐 그림자 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닥을 보면서 적 걷고 있는데 A랑 B가 갑자기 인솔하는 사람한테 점점 붙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왜 갑자기 나한테 붙는 거야 짜증나게 이러고 바닥을 보면서 계속 걷고 있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자꾸 가까이 와 이러고 말하기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새벽 3시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밑에만 가면서 가고 있는데 완전 자기 팔까지 붙었대요. 팔 쪽까지 붙어가지고 계속 3시가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솔하는 사람이 야 너네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닥을 보면서 너네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명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잠이 번쩍 깨는 순간 갑자기 누가 양쪽 팔짱을 끼는 느낌이 갑자기 싹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뒤쪽에서 누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뒤를 돌아봤는데 자기가 인솔하던 둘인 거예요. 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팔 잡은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로 자기는 진짜 완전 힘껏 뿌리치고 A랑 B 떠드는 애 쪽으로 엄청 달렸다는 거예요. 야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둘이가 이제 시겁하죠. 갑자기 앞장서서 가던 놈이 갑자기 혼자 뛰어오니까 으악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싸늘해져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야 너네가 다시 앞장서서 내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갔는데 예. 그때 초소에 한 명씩 각각 서고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근무 초소에서 각각 한 명씩이 아니고 B 초소에서 2명씩 같이 서면은 그런 일들이 없었고 A, B 나눠서 서면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대요. 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면 예. 그 양쪽에 팔을 잡은 모험가들이 A 초소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제가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A 초소에 뭐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페인트 칠이나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것도 다 하긴 하는데 근무는 끝까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정보에 의하면은 조금 부대에서 근무를 많이 오래 하신 부사관 선배분이 계시는데 네. A초소에서는 근무를 못 서게 했었대요. 그분은 뭔가 알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분은 제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어서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아이고, 짬이 있는데요. 그죠? 네,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들었고 왜 그런지는 제가 못 들은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군대에서 어떤 사건, 사고나 아니면 사망 사건 이런 게 분명히 초소에서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굳이 소문이 나서 좋을 건 없으니까 쉬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초소에서 뭔가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왠지 들고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동 파인애플님 자체가 무서운 이야기를 잘 하시는 거구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전달을 잘해드리려다 보니까 예. 이제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저는 공포를 굉장히 느꼈는데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좀 재밌고 무섭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노력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에요. 이게 또 타고나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의 형상이 제대로 자극적이게 나오지 않고서는 무섭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네. 근데 군대 이야기에서도 어떤 형상이 나온 거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무서운 거거든요. 아, 네네, 맞죠. 대부분 그런 군대 괴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진짜로 설명을 잘 해주신 거예요. 이 정도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또 맞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할머니 집부터 강원도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오늘. 다 이제 군생활도 강원도에서 하셨으니까. 근데 뭐 저희 시들모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원도강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귀신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어느 지역이나 귀신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